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교감, 관계 형성,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개인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정보를 앞선다. 회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단순히 정확한 내용만 전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서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이 팀워크와 협업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공감을 기반으로 한 대화는 동료 간 신뢰를 높이고 협업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공감적 태도가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 중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네요 와 같이 공감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후 대화나 협업에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말을 자르지 마라. 침묵과 경청의 힘.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동료와 상사의 대화에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잠시 침묵 후 응답하면 상대방은 더 신뢰감을 느끼고 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료가 의견을 말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 답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바로 반박하거나 끼어드는 대신 좋은 의견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처럼 보이지만 팀 내 신뢰와 협업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측 가능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라. 신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한없이 친근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존 가능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는 행동이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구글 프로젝트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 팀원이 그렇지 않은 팀원보다 성과가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다음 5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언어적 일관성. 말투와 어휘 선택의 통일성 유지. 둘째, 시간 관리 정확도. 약속보다 5분 일찍 도착. 셋째, 일관된 태도 유지. 기분에 따라 동료를 다르게 대하지 않기. 넷째, 신체 언어 통제. 불필요한 제스처 최소화. 다섯째, 사소한 약속도 철저히 수행. 평소 꾸준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배려 있는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분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편견을 버려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라. 간혹 우리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편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 중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부정적 감정 발생 시 10초간 물체 관찰, 커피잔, 펜 등. 2단계, 상대방의 행동을 기술적 언어로 재해석, 잘난 척을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 3단계, 반대 관점에서 상황 재구성,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 4단계, 긍정적 의도 부여, 나에게 도움이 되려는 행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중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재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 교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말을 자르지 않는 대화 태도, 체계적인 신뢰 관리, 그리고 편견 해체 기술은 모두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은 감정을 잘 캐치하지만 부정적인 관념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한다면 몇 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과 높은 성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